23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박수정 숙명여대 선임 입학사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수정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숙명여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숙명여자대학교의 비전은 자기주도적인 성장 역량,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협력적 소통 역량과 글로벌 시민 역량을 지닌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라임 대학으로 선정되어 비이공 계열 학생들에게도 인문 계열이나 사회 계열, 또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도 공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계열 간에 제한 없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창업 분야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교의 이러한 지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 또는 협업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숙명여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숙명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정 입학사정관님께서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단위와 그리고 모집 인원의 확대입니다. 네, 또 하나는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을 신설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른 기회 전형에서 일부 전형의 전형 방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네,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의 확대인데요. 모집 단위로는 이제 글로벌 협력 전공과 앙트러프너십 전공이 추가되었습니다. 글로벌 협력 전공은 글로벌 협력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기구나 통상, 무역,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이고요. 앙트러프너십 전공은 이제 기업가적 사고와 그리고 혁신적인 발상을 창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입니다. 2개의 모집 단위가 추가되었고, 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2018학년도에 480명을 선발하였는데 2019학년도에 518명을 선발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소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을 신설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흥미와 열정이 있는 학생, 그리고 창의적이고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창의적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좀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이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교내 활동을 통해서 IT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주변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숙명여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숙명인재전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전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숙명인재 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잘 개발시켜서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소통과 협력, 나눔의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가 항목도 학업 역량이 400점, 그리고 전공적 합성 및 발전 가능성이 400점,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200점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흥미와 열정이 있는 학생, 그리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서류평가에서 평가 항목이 학업 역량이 350점,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이 500점,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150점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도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고른기회 전형 중에서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의 전형이 서류 심사 100%로 전형 방법을 간소화했다는 점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먼 지역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데 여러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면접을 없애고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네, 키워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유석용 선생님,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대신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입학 사정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공 적합성에 지금 숙명 인재 전형에 많은 점수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 중에서 전공 적합성에 좀 부족함이 있는 계열 적합성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항목에 뒤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발전 가능성을 더 붙인 이유는 바로 전공 적합성을 전공과 관련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희망 사항 등으로 좁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또 전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역량들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희망이나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의 역량에 더 적합한 전공은 어느 전공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진로희망 중에 PD가 꿈인 학생들도 많은데요. PD를 희망하면서 미디어 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사회과학 계열인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기도 하고 어문 계열인 한국어문학부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전공 적합성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그럼 숙명여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요,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숙명여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숙명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중국어 교사고요. 1, 2학년 내신 주요교과 평균 2.96 등급,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 3.5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지금 입학사정관님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가 숙명여대에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15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죠. 시작! 저도 그랬듯이 학생들에게 중국어라는 언어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슬로건을 본받아 중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가진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고 계셨는데요. 박수정 선생님, 우리 학생이 중어중문학부 숙명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해당 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중어중문 네, CG 한번 보여주시죠. 예, CG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어중문학부의 모집 인원은 24명이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2018학년도에 5.71대 1이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1단계에서 서류 심사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40% 그리고 면접의 60%를 반영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은 없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숙명여대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고 숙명인재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사항은 어떨지 정지현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짚어주시죠. 예, 내신 성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은요, 먼저 주요 교과로 중심으로 보면 국어가 2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은 2.25등급이고요. 수학은 3에서 4에서 5로 좀 하락한 편이었고 평균은 3.75등급이었습니다. 영어는 3등급을 꾸준히 유지하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도 같이 살펴보면요. 6월 모의고사에서 보면 100분위가 75.8%가 나왔거든요.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어 3등급, 한국지리 4등급, 세계지리 3등급. 그래서 국수탄 평균으로 하면은 3.5등급 정도 됩니다. 네, 선생님 교과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을 단순하게 평균으로 잡아보면 2.96등급인데요. 이거 뭐 단위수 적용하면 3등급 초반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학생들은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주 좋은 학생이거든요. 중상위권에 아주 학교생활 충실한 이런 학생이고 우리 학생도 그런 학생의 전형인데요. 단순히 등급만 보면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성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숙명여대라고 하는 이제 좀 다소 인기가 많은 대학교의 지원자 풀을 본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대략 한 75.8% 정도가 되는데 상위 누적으로 보면 한 19%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성적은 지방 국립대를 봤을 때 이제 전북대 중문과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은 수원대나 안양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대학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우리 친구가 이제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준비한다고 왔는데 학생에게 지금 수능 점수를 조금 모의고사 준비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 그 사회 탐구가 아직 좀 완성된 것 같지 않은데요. 과목은 좀 정했나요? 네,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로 정했습니다. 아, 지난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이제 한국지리가 아니었죠? 세계지리가 아니었나요? 세계지리가 아니었어요. 예. 한국지리는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혹시 학생은 이제 원인과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확실히 6월 모의고사가 처음 보는 평가원 시험이어서 떨기도 했지만 개념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현재 개념과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 잘 만회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숙명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 경력은 흐림이네요. 네, 선생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전반적인 비교과 부분은 뭐 좋은 편입니다. 뭐 우수한 편이고요. 학생의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마라톤 완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배려심과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또 봉사, 관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고민과 이런 탐색 활동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학교가 제공한 교육 과정에 매우 충실했다는 점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상을 보시면요. 마라톤 완주를 포함해서 총 9개의 수상이 있었는데요. 성실성, 창의성, 협동심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학업 역량 파악을 할 수 있는 수상이 없었다는 점 아쉬웠고요. 네,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제일 좋았던 부분입니다. 학교 부회장부터 해서 각 부장을 했는데 특히 청소부장, 급식부장처럼 우리 공동체 속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동아리의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과 중국어를 좀 영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성과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봉사의 경우에는 뭐 학급 활동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봉사 활동에 좀 적합한 그 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그 항목의 취지에 적합한 이런 부분이라 충분히 우리 학생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진로 활동은 교육이라는 점,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좀 많이 차이가 있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점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또 진로를 탐색하려는 그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서는 뭐 우리 학생이 제대로 읽었다면 양과 질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건 뭐 자칫 또 면접 시에 검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정 선생님께서도 아마 자료를 살펴보셨을 텐데요. 우리 학생의 강점은 어떤 거였나요? 네, 학생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요. 진로 탐색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점입니다. 학생의 그 학생부의 내용을 한번 토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의 그 수상 경력을 보면 독서 활동과 관련되어서 그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독서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그에 대한 성과로 수상 경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학기에 학급 부회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급의 여러 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또 학생들의 협력을 도모했던 점, 세특기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조별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협업을 발휘했던 점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봉사 활동에서도 1학년 때 교육 봉사 활동, 그리고 2학년 때 아프리카 지원 봉사라든지 및 청소년 공동체 기관 생활 지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을 지속했던 점들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특히 동아리나 진로 관련 활동을 해서 본인이 이제 독서 통으로는 동아리를 비롯해서 인문 강좌를 중국에 대한 관심을 시작이 됐었는데요. 인문 강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시켜서 또 동아리 활동을 자율 동아리를 에서 그 중국에 대한 관심들을 지속해 나가고 동북아 평화교류단 활동, 중국어 방과후 수업을 수강한 점, 그리고 중국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던 점, 협력 교육 과정을 통해서 중국어를 공부했던 점들, 그리고 진로 체험 박람회나 진로 체험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이 학생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아쉬운 점과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학업 성취도가 다소 낮은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중국어나 한문의 성적이 조금 낮았던 점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 3학년 1학기의 성적이 학생부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3학년 1학기 때의 내신이 향상된다면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점과 아쉬운 점, 보완할 점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3학년 1학기에 뭐 학업 성취도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이제 다 학생이 치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향상이 됐다면 그런 부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학생이 진로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떠한 점에서 중국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왜 중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처럼 제2외국어를 중국어 과목으로 수강하지 않은 학생도 중어중문학부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학생의 경우에 이제 중국어를 하지 않고 일본어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학교마다 중국어가 이제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교육적인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언어를 선택한 경우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없는데 이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생의 경우에 이제 중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일본어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학생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려고 노력했던 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심을 1학년이 지나 무렵에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또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협력 과정이라든지 방과후 수업 그리고 동아리라든지 진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탐색을 열심히 했던 점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선택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숙명여대 입학사정관님과 정재현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성적이 하락세를 보여서 수시 지원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숙명여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아이디 미아구구님의 질문인데요. 봉사활동이 부족해서 담임 선생님 조언으로 3학년 때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평가하실 때 총 시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학년별로 보시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봉사활동의 시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면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또 교육봉사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가 자기에게 적합한지를 또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또 전공적 합성 및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떠한 부분들이 성장했었는지 본인이 무엇을 느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카이79님의 질문인데요. 계열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 불리한 점은 없나요? 라는 궁금증이었는데요. 선생님,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예, 자신의 전공 적합성이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저희가 뭐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은 불리하지는 않겠지만요. 저희 모집 단위 중에 의료학과의 경우에는 사실 교차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학 계열이라든지 기초과학 분야의 계열에서는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 사실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 비키님의 질문인데요. 숙명 인재 전형 2단계는 면접이 60%로 비중이 높더라고요. 심층 면접이라는 게 희망 전공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면접 평가를 하는데요. 심층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력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업 역량 등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나와 있는 어떤 학생이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학생이 활동했던 내용들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이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위원들이 학생들이 잘 기억을 되살리고 또 자신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짚어나가면서 질문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공부했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면접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점을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벌써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숙명여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숙명여자대학교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진로, 꿈꾸는 미래를 다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제도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 여름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희 숙명여대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